이번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대장동 시드머니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지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의 발단은 윤 대통령인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온 만큼 더 이상 특검의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에게도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을 시 매번 수사 상황이 언론에서 보도될 테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날 시 정부 여당 모두 그에 대해 대응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 4월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는 28일에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 2월 8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힘의원이 연관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대장동 시드머니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지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의 발단은 윤 대통령인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온 만큼 더 이상 특검의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에게도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을 시 매번 수사 상황이 언론에서 보도될 테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날 시 정부 여당 모두 그에 대해 대응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인이 가진 범죄 혐의를 덮고자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국회 재투표에서 국힘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 민감한 국힘 의원들이 방탄 공격을 받고 표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정 모두 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그간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었던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작전 세력을 모아 불법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범죄입니다. 여기서 김건희는 권 전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세력과 접촉하며 전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가 단순 투자자라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2011년 서울대 인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수첩에서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떡하니 명시된 김건희의 이력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와 꽤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권 전 회장의 판결문에는 김건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되었고 또 김건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 102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계좌로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통정매매로 2009년 2,000원으로 시작했던 회사 주가는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되긴 했지만 직접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1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2분에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가 오갔고 3분 40초 뒤인 오후 1시 5분경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 뒤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주를 누가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10만 주가 이날 전체 거래량 32만 6천 주에서 27.6%에 달할 정도로 꽤 많은 물량이었음에도 이를 누군가가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건희도 이 직원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반기는 내색을 드러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체결됐죠? 라며 누군가 매수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 직원은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라고 말했는데 토러스 증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의 주포였던 김 씨가 지점장으로 있었던 증권사입니다.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2차 작전 세력인 민모 씨를 신문하던 공판 검사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2010년 거래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주가 조작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엄마인 최 씨도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는 지난 2010년 동일 IP를 통해 주식 계좌에 접속했는데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 명의의 계좌를 접속할 때도 동일 IP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A 씨가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거래자들이 보유한 주식으로 거래하며 시세 조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물량 소진과 통정 매매 등 수상한 거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했다고 다분히 의심되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은 계속 덮어주고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법치에 의한 공정과 정의 구현을 내세우는 검찰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심도 있게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며 작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 일람표를 보면 주가 조작을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범죄 일람표에는 2010년 1월 12일자 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전화로 직접 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일람표에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주를 2,385원에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냈는데 3분 뒤 주가 조작범 이모 씨가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서 정확히 1000주를 2,385원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 의거하여 김건희는 주가 조작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김건희가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장과 첨부된 범죄 일람표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는커녕
지금까지 소환 조사도 못한 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뉴스타파에서 입수한 또 다른 녹취록에 의하면 2009년 7월 24일과 27일 그리고 30일에 김건희는 권 전 회장의 지인들이 매도 주문을 내놓자 짧게는 4초에서 길게는 9초 만에 정확히 같은 가격과 수량의 매수 주문을 내서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 통정 매매로 사들인 주식은 2억 1,326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시점을 2009년 12월 23일로 설정하여 이 통정 매매는 법적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수사에 미적되며 제자리 걸음 중이니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가 검찰총장의 배우자였고 현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 성역을 정치검찰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구 언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부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와도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한 기사는 계속 양산하여 이 대표를 범죄자처럼 몰아갔습니다. 거기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라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방탄이라고만 지적해댔습니다. 심지어는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 적극 변호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경우 이번 월간조선 12월호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다고 지목한 계좌주들의 항변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옹호했습니다. 실로 언론이라고 칭하기에도 아깝습니다. 이렇게나 혐의점이 명확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이 합세하여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사법 리스크다, 방탄이다 라며 엄격한 법적 잣대와 도덕성을 들이미는데 오히려 이들 스스로의 행태가 훨씬 더 외식적이고 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것처럼 김건희에게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김건희는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는 영부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법과 원칙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더욱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구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김건희 문제를 감추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문제시 삼는 비열한 작태도 정말 도를 지나쳤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주가 조작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2.7%였습니다. 또 같은 달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64.7%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 경북 67%, 정치 성향이 보수인 사람들 53%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김건희 문제는 국민적 해소를 위해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검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구 언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터진 후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의 움직임이 심상찮은데 조선일보의 사설을 신호탄으로 차례대로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윤석열과 손절하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여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듯하며 이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이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김건희의 문제에 대해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일관적인 기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평소 김건희가 가진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 조용히 하다가 지금은 또 김건희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며 김건희의 공적 행보까지 뜯어말리는 판국입니다. 김건희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말하는 게 얼마나 모렴치합니까? 이런 편협한 수구 언론들로 인해 점차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국민들의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